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막이 열리면서 우리 시장의 대응책 마련에 좀 분주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요, 이를 좀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좀 생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산업의 현 상황과 앞으로 트럼프 2기 국내 산업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장의 수출 현황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 현황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해 비교했을 때는 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적자도 38억 불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재작년 그리고 작년 수출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만 봤을 때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업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일까지 수출 기록이 나왔는데 네. 우선 업종별로 좀 상이합니다. 반도체는 호조세였는데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은 이제 부진했습니다. 물론 조업 일수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 다음 주부터 일주일 공휴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업 일수가 더 줄기 때문에 아마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전년 대비 한 19.2%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리고 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또 전체 차지하는 비중도 20%로 4.1%포인트나 뛰었습니다. 반면에 승용차는 7.3% 감소했고요. 석유 제품도 무려 30%나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마이너스 10% 감소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비중 증가가 나머지 부품들이 다 까먹어서 마이너스가 된 꼴이 됐고, 국가별로 좀 보면 이 우리나라의 수출의 한 50%를 차지하는 곳이 중국, 미국, 유럽연합인데 이쪽 세 곳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과 대만 정도만 수출은 늘었는데 주요 수출국이 다 마이너스라서 1월 달에는 마이너스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의 수출 현황이 20일까지 봤을 때는 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 추세나 동향 같은 걸 보게 됐을 때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좀 줄타기를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좀 감소했다는 사실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멕시코, 캐나다 25%다 언급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중국 10%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외 수입청을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비해야 되겠죠. 이제 트럼프가 그 2기 정부를 시작하면서 네. 중요한 말을 했죠. 우선 자기는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위해서 관세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국이 우선이네요. 네. 미국 우선주의죠. 네. 심지어는 국토까지 이제 미국 걸 하겠다는 강한 말을 네. 했는데 이런 기조는 계속 갈 것 같고 이 기조의 기반이 되는 게 대수입청을 만들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멕시코, 베트남을 비롯해서 무역 흑자국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관건은 한미 FTA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까지 나와야 우리의 수출 타격이 될지는 이제 볼 것 같은데 분야별로 보면 아마 에너지 분야하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가장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관세 분야는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세금 부과는 분명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가 아마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FTA 얘기를 해줬는데 그 1기 때 한미 FTA 때문에 그 자동차 같은 경우 무관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자동차 업황 우리 수출을 이끌고 있는 주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이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책을 고심해야 될까요? 반도체는 지금 관전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이번에 방금 관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대상으로 60% 관세정책을 이야기를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중국에
시안 공장에서 낸드를 만들고 있고요. 아, 네. SK 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을 생산 중인데 이게 그 전체 비중이 40%나 됩니다. 와, 정말 많네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미국 갔을 때는 중국 관세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서 요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칩스법에서 긴장을 하고 있죠. 이 바이든 정부가 2022년도에 칩스법을 해서 보조금을 했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마지막에 집행을 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집행돼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금은 확정했지만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삼성전자가 7조입니다. 7조요? 예. 네. 47억 4,500만 달러니까 7조 가까이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9조 5,800억, 약 1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조금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전체 영업이익의 한 3분의 1 정도가 네. 되니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그 중국 정책을 대외 정책을 하면서 그나마 풀어줬던 것이 뭐냐면 예외적으로 장비 반입을 허가해 줬는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에서 그 중국 공장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장비 반입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 그 공장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아, 수출조차 할 수 없는 거군요. 네. 수출뿐만 아니라 그 공장을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 자체가 워낙 그 예측 불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칩스법 보조금 확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부분도 좀 주요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쨌든 지금 관세라던가 이런 조금 더 강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기업들의 좀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뭐 전기세 의무화 폐지에 바로 행정명령 거부에 대한 사인을 했고, 탄소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자동차 역시나 지금 20일까지 수출 봤을 때 수출도 감소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죠. 네, 이제 그 관세와 상관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기치로 내세우는 거는 어쨌든 러스트벨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네네. 내연기관차를 지속해서 가져가겠다는 것은 명확해진 거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왜 이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걸 왜 없앨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할 건데, 네.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의 가격 자체가 일반 내연기관차만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있지 않나. 아. 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이미 중국의 LFP를 내장한 배터리를 내장한 전기차는 가격대가 이미 내연기관차에 육박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사라졌다고 전기차가 완전 폭망이냐? 저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차 의무화 폐지가 됐다고 하지만 이미 전기차의 시장 경제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주류가 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는 대세는 저는 큰 영향이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쉽게 양보하진 않았겠죠.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는 우리 자동차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마 요거를 좀 이겨 나갈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잘 보시면 현대차가 이미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작년에 실적이 좋았어요. 네.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카나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었던 공장을 하이브리드 카나 홀류 생산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가 바로 우리 자동차 업계에 디지털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현대차 그룹이 좀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게,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으려다가 하이브리드도 함께 지을 수 있는 공장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는 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뭐 관세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려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게 그 절반가량이 국내에서 수출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살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랑 무관하게 실적 잘 냈다라고
전지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2차 전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실적이 그나마 선방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와 네. 2차 전지는 사실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아예 따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상황이 다르죠. 네. 2차 전지는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곳에 다 납품을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라서 네. 어제 트럼프가 사인을 하자마자 2차 전지주는 폭락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락했죠. 이게 뭐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스크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IRA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지금 어쨌든 바이든 정부 지우기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조치를 펴고 있는데 배터리 업계는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에너지나 공장에 7조 2천억을 투자해서 차세대 운통형을 배터리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GM과 합작법으로 추진한 그 얼티넘 셀즈 3공장을 인수해서 단독 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SK온 같은 경우도 포드사와 합작해서 지금 글로벌 SK 핸드키 공장 1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세 곳에 이미 그 현대차하고 그 합작해서 공장을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배터리 제조사들 어쨌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네. 왜냐하면 소재 따라서. 당장 흑연, 네. 리튬 등의 핵심 광물이 공급체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과제입니다.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중국산 제품을 이제 얼마만큼 안 쓰느냐 그걸 대체할 걸 어떻게 찾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도 이번에 전기차 3가지 모델을 보조금에서 제외가 됐는데 반면에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9종 정도일까요? 그렇죠. 보조금 확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써부터 내가 구성되기도 전에 지금 미국 우선주의가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서도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네. 이런 추세는 한동안 우리가 대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추세일 것 같고요. 네. 저는 현대차가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 정책에서 바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강하게 트레이닝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진행했던 것이 보조금 못 받으면서 하이브리드로 네.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수출하는 많은 차량들은 대부분 좀 고급 차량 위주로 많이 수출이 되는데 그렇죠. 네, 고급 차량 위주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성비의 포션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관세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 타격을 받을지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 정도 여유가 있어서 아마 현대차는 당장은 좀 피해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2차 전지 시장이죠. 지금도 국내 3사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서 건설되면서 사실은 그 LG 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이 영업이익에 상당 부분 반영됐거든요. 맞아요. 보조금 제외하면은 사실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은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보조금 정책 자체를 2차 전지 전기차의 보조금 정책 자체를 폐기했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원래 캐즘이 지금 좀 지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는데 그쵸. 또 오래 가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제가 아까 초도에 그 잠깐 언급했지만 이미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이나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시장 경제 자체가 이미 돌아가는 구조로 들어섰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원계 배터리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기차라는 게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초기에는 보조금을 통해서 시장 진입은 했지만 그 보조금을 통해서 계속 시장에 돌아갈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번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폐지가 전기차 상용화를 더 앞당길 수 있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왜냐하면 네. 2차 전지나 전기차를 만드는 곳에서 그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코스트 다운 전략을 더 펼 것이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가격대를 만들려고 더 시장은 아마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럼 마진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실적이 또 안 좋지 않아요? 근데 기업이라는 네. 곳은 그 마진을 맞추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겠죠. 공장 자동화 여러 가지 통해서 참 어렵네요. 노력하겠지만 해서 저는 이번 트럼프의 보조금 정책 폐지가 전기차 시장에 한동안은 약간 캐점을 더 가지고 있겠지만 오히려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아마 중요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근 대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을 한 만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업황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부정적인 의견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 위기를 지나게 된다면 2차 전지 산업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